그래요. 이번 차례가 18쪽 되죠? 네. 18쪽 위에. 네. 네. 20대 쪽에, 30살, 20대 쪽에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이 정도 열렸다. 그거는 과연 이게 아주 정말 불교로 말하면 한견 열린 사람의 소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인유복이면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곧 부귀에 이르고,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고 고관대작을 하는 것은 귀지요. 네, 그런데 이 부와 고관대작이 되는 이 부귀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도 그 얘기를 옛날에 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합니다. 그 운이 여덟이고 능력이 둘이래요. 인간에게는 운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운이 여덟이고 노력은 둘밖에 안 돼. 둘 노력만 있으면 운이 8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노력을 8개를 해도 운이 둘밖에 안 되면은 갔다 내려오고 가서 욕먹고 가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과 이 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불운이 올 때 남에게 탓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자기가 좀 불운이 오면은 남 탓을 하죠. 네, 남 탓을, 우리나라는. 나는 복이 다 있는데 니놈 때문에 안 된다. 예, 이런 사고가 우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오는 것이 내 복의 한계가 여기까지 있구나. 그래서 요 정도를 밝히는 것은 이 노자나 공자, 장자까지 요 정도는 다 밝힙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이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복이 모자라지요. 그럴 적에 불교에서는 복을 지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자도 노자도 복을 짓는 법을 가르친 법은 없어요. 이 복이 없으면 안 된다고만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가 되면은 여기서 정말 맞다, 말은 맞다. 그러면은 복은 지으면 된다. 복은 지어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은 부귀에 이르게 되죠. 근데 부귀에 이르면, 부귀에 딱 이르렀으면 뭐가 생기느냐? 의식이 미요. 그랬어요. 그때부터서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진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싶으냐? 그러려면 부귀를 이루어라. 이 말이 되죠. 그런데 참 이제 맞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장관만 18년을 했던 분이 옛날에 계셔요. 김윤기 씨라고 하는 분인데 18년간 장관을 했어요. 근데 1100리에 가까워.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그런데 거꾸로 국회의원을 한 18년, 20년 이렇게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뒤에 재산이 막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걸 다 파헤쳐가지고 그냥 아주 망신 다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도록 그 정도 여유가 쌓이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건 옳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야 돼요. 이게 그걸 잘하신 분이 정주영 씨.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과급을 줘가지고 월급에 몇십 배씩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 부자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이명박 씨. 끝나고 나서 1,000억이 넘는 1,800억 막 이런 재산가가 됐잖아요. 월급쟁이만 했는데, 그거는 정주영 씨 운영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은 누가 다른 거 가지고 탓을 다 해도 그 사람 1,800 돈다가 누가 탓할 사람은 없지요. 성과급을 그만큼 많이 받은 건 세상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알면은 탓을 안 해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면은 반드시 그렇게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어떤 안을 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에 대한 국가의 이익을 줬다, 어떤 공무원이. 그러면 거기다가 표창장 한 장, 종이조각에 한 장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끔 성과급을 줘버리다면은 공무원이 비리 하겠어요? 공무원 잘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하나의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는 거는. 이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철학이 모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비자는 20대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의식임이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이제 부귀에 이르렀어요.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도 풍족해졌습니다, 이제. 의식주가 풍족해졌어요. 이럴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중간에 말이 끊어졌고요. 생략된 채로 바로 옵니다, 지금. 이게 의식이 좋아지면, 아름다운 위치하니까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면은, 여기서 잘못하면 이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 교심이 생기요.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자리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이거죠. 그러면은 부자가 됐는데 교만하지 않고, 자리가 높아졌는데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승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만이 나옴과 동시에 거기서 끝난다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교만이 나오면 그 이상 더 못 가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심이 생기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즉, 행위, 사벽, 행동이 삿되게 되고, 벽자는 편벽되게 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운단 말이죠. 편벽되게 되고, 그리고 동기린이라 움직일 때마다 이치를 버리게 되느니라. 이치 상관 안 해. 지 잘나서 그만큼 성공한 줄 알고 이치를 발로 밟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이 삿되고 편벽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즉 신사요요. 몸뚱이가 사요한다. 이 말은 재죽음 못 죽는다. 죽음을 요절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요사, 글자를 바꾸면 되거든요. 요사, 그러면 요절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제 한문에서는 사요, 그러면 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절했다 그러면 죽음을 제대로 못 죽는다. 그러니까 행동을, 엉뚱한 행동을 푹푹 부자 됐다고 엉뚱한 짓 하니까 재죽음 못 죽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엉뚱한 짓 하다가 재죽음 못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동기리면, 움직일 때마다 이치를 버려버리면, 이치를 떠나서 움직이면은, 그 말이죠? 그러면은, 즉, 무성공이니라. 공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성공을 못한다. 이 세상에는 전부가 이치에 맞게 공을 이루는 것이지, 이치를 벗어나고도 성공한 사람은 없다. 여기서 이제 성공했다 이 말은 부귀를 잘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도 명성이 널리 떨친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관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잘못 죽거나 대재벌이 하루아침거리로 끝났다거나 이러면은 성공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대를 넘기지 못한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은 한 부를 이루어놓고 자기 대를 못 넘기고 바로 망하는 경우, 이건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려면은 자기 대를 넘겨야 성공한 것이다.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이해되죠? 예. 내요 사요지 난 하고 외무 성공이면, 성공지 명자는 이렇게 됐네요. 안으로 요절할 수 있는 난이 있고요. 어려울 난자, 요절, 잘못 죽는 난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곤란한 일이 있고, 밖으로 공을 이루어서 성공한 명성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는 안으로는 요절할 수 있는 이게 풍랑을 만나고, 밖으로는 성공의 명성을 얻을 수 없게끔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말해서 대화라고 한다. 큰 화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회사 생활도 승승장구할 적에, 남보다 조금 앞가고 할 적에, 거기에서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지, 거기서 교만기 한 번 잘못 부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교만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자분인데, 김정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28살에 총경이 돼가지고 31살에 부산 경찰서장을 지냈고, 나중에 여경 국장을 지내가지고 보사부 부녀국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로서 근래에 아주 엄청나게 승승장구해서 성공했던 분인데, 어디에서 이분이 실수를 했느냐. 여경국장을 할 적에, 여자 경찰국장을 할 적에, 이쪽에 여자로서 최고잖아요. 지금은 여경국장이 없죠, 제도가. 근데 그때게 여자 경찰국장을 할 적인데, 여경국장을 할 적인데, 그 부하가 누구였냐면 유경수 여사의 언니였어요. 근데 그분이 경감이야, 경찰관으로. 그래 이제 이분이 유경수 여사의 언니가 돼가지고, 언니가 경감이니까,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삼사니까, 박정희 장군 때 같이 만나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박정희라는 분이 대통령을 할 것은 생각을 못했지. 친하게 지내기만 했는데, 그랬는데 그이가 그렇게, 그 육경감이야, 그냥만이. 유경수 여사의 언니 육경감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춘천으로 그 좌천을 시켜서 춘천으로 보내버립니다. 춘천으로 보내니까 육경감이 무릎을 꿇고, 그이가 그렇게 애들이 많답니다. 유경수 여사 언니가 애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 내가 시골로 가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연락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고 쫓아버려버려요. 그 쫓아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박정희는 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 아니,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기 여자가 경찰국장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를 대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처형의 직속 상관이니까 박정희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바로 그 사람을 보사부 부녀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보사부 부녀국장 딱 발표가 나니까 유경수 여사의 언니가 자기 제부가 한 거 그냥 알겠잖아요. 알겠으니까 쫓아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이걸 갖다 시켰냐. 당장 목을 잘라라. 바로 목 잘라버렸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일은 생기질 않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분들을 왜 잘 아냐면 그분들이 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정우라고 하는 분이 절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자 경찰들 모임해가지고 여자 경무회가 있어. 여자들 경찰들 모이는. 거기에 총수는 유경수 여사 언니가 되고 그 대 선배의 상관은 뒤로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정말로 안 되는구나. 인간관계를 자처를 시킬 때에 충분한 명분이 있어서 자처를 해야지 명분 없이 미워서 자처하는 것은 과보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명분에 의하지 않고 감정에 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유념해야 될 일이고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에서 얻는 이름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성공하면은 반드시 성공한 아무개의 이름을 같이 얻어야 성공인데 성공을 해놓고 성공한 이름이 악명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성공한 것이 또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은 상당히 깊게 이분이 한비자가 20대 쪽에 이렇게 봤다는 거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소견이에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뭐가 화냐? 요절하는 것이 화고 요절하는 것. 요절하는 것이 요절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절하는 것이 무슨 옛날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 어떤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 이렇게 요절하는 것은 요절하는 난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비운의 요절이죠. 이거는 비운, 요절의 비운이지. 근데 요절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못해가지고 일찍 형벌받아서 죽는 것을 요절의 난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잘못해서 형벌받아서 죽는 이런 거, 이런 난이야, 이런 난. 그리고 또 이런 난은 분명히 화가 되죠. 이런 것을 화라고 한단 말이죠. 성공은 죽도록 해놓고 성공의 명성을 못 얻고 무너져 버리면 이것도 화라고 한다. 화라는 것은 이런 것을 화라고 한다. 화에 아주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예. 그것을 대화라고 하나니. 자, 화 본생의 유복이라. 화는 본래 복이 있는 데서 생겨난다. 화가, 이거 한번 보세요. 어디서 생겨나는가 보세요. 요절 잘못해가지고 형벌받아 죽는 것, 복 때문에 좋은 지위에 갔다가 이 모양 당하잖아요. 복이 없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죽지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생긴 것이 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인데 악명 떨치고 정말로 못되게 성공한 이름을 얻지 못하면은 이것도 뭐냐 그러면 화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 속에 화가 있지 복이 없는 자리에서 화는 화가 아니다. 화는 하지만 대화는 아니다. 큰 대자 대화는 아니다. 이해가 됐죠? 고로왈 복의 화지소복이라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화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복은 화 속에 숨어 있는 거니까 자기가 명성을 얻었거든. 이것은 이 명성 속에는 화가 숨어 있는 자리구나. 이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가 부를 이뤘거든. 이 부는 반드시 화 속에 지금 내가 이만큼 올라온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러면은 대화를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대화를 만나는 일은 안 하고 살아야 하겠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부, 연, 도리 종사자는, 이거 인연연자인데요. 이럴 때에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도리에 밝다, 도리에 어둡다 이러잖아요. 근데 도리를 반연해서 이게 연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새겨도 이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도리에 의해서 할 때 연자를 써놓고 의한다고 이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로는 연도리 그러면은 따를 숫자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요. 아무렇게 새겨도 다 됩니다. 그러면 도리를 따라서 종사하는 자 밑에 종사지요. 종사하는 것은 우리가 상업에 종사한다, 어디에 종사한다, 종사지요. 어디에 종사하든지 종사하는 데서 도리에 따라서 도리에 의해서 도리를 반영해서 종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곳에서 종사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 종사하든 간에 도리를 어긋나지 말고 도리에 의해서 종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여기 있는 대로 바로 이제 정역을 하면은 정으로 바로 번역하면은 도리에 의해서 종사하는 자는 말이 되죠 이제. 도리 따라서 종사하는 자는 해도 말이 되죠. 예, 이렇게 종사하는 자는 무불능성이요 능히 성공하지 않음이 없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도리에 맞게만 하면 다 성공한다. 도리에 맞게만 하면 다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리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도리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종사하는데 예, 몇 가지를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옷가게를 하나 해도 적은 음식가게 장사를 하나 해도 전부 도리거든요. 예, 그 전에 제가 이게 빨리 솜씨하는 사람들 보니까 솜씨가 좋은 사람은 음식 장사 하니까 성공을 하고 자기 솜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음식 장사 하면 음식 장사 있는 재산 다 망쳐먹어요. 예. 그것도 우리 여기 서는 식구가 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구가. 음식은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그마한 돈이 좀 있어 타워밸리에서 사는 거 어쩌고 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많이 모이는 거리 있잖아요. 여기 나가면은 이제. 여기가 대학농가 어딘가 저기 뉴욕제가 옆에 강남역 옆에다가 일본 음식점을 엄청나게 크게 차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종업원들 막 그냥 막 바글바글 그래서 그렇게 개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음식 할 줄 아는데 아니요. 안 해보고 어떻게 음식점을 하냐 하니까 아이고 주방장이 아주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러면 남편도 다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나 주방장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거 차려가지고 너 성공하고 싶으냐 홀딱 망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성공해야 되게 생겼으면 지금 빨리 일본 음식점에 네가 취직을 해라. 그 월급 안 주면 안 줘도 좋으니까 여기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하고 가서 제 사람들이 이렇게 1년 가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 일을 나중에 실패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그랬더니 무슨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알아서 해라. 딱 1년도 안 돼가지고 홀딱 타워팰리스 아파트까지 다 홀딱 다 망해.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뭐 30명 40명씩 돼버리니까 이거 월급 때문에요. 한 달 지나가면 빚져야 되고 두 달 지나면 빚져야 되고 한 1년 지나니까 홀딱 망해가지고 저기 전라도 뭐 순창 어디 고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친구야. 가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너는 망하지 않지 않느냐. 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요,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이게 직장을 딱 가도 직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그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저보다 한 2, 3년 선배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닌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대학이 그것도 1학년도 아니고 2학년, 3학년 편입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다른 대학, 다른 과도 아니고 법학과. 법학과. 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3학년 다니고 4학년. 2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있으니까 상업은행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서 은행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된 거예요. 생활이 하고 만족되니까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고시 합격을 했어. 은행에 다니면서 그래, 은행에서도 한국, 그야말로 이제 삼성 이병철 씨를 바짝 어리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새파랗게 20대.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못해요. 예. 그런데 행정고시 합격하니까 8년 난데가 국방부 선병 담당관이야. 선병 담당관 그러면은 병사들 뽑는 거 선병이래요. 가리선자 병사병자. 예. 선병 담당관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기피자예요. 본인은 기피자인데 선병 담당관인데 그때에는 그 고시 학교 가면 과장급이어서 그 국방부 안에 과장급들을 보니까 전부 50이 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대령 막 이런 사람들이 쫙 과장했는데 나이가 지금 20대에 과장급으로 딱 오니까 쳐다도 안 봐, 이 사람을. 얼마만큼 죽을 맛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뭐 다니고 싶으면 하나도 쓰고 없어져 버리고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뭐 재떨이 좀 쳐. 아무게 완전히 이거는 동급이 아니야. 같은 급수는 지금 같은 동급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로 또다시 고시 공부하듯이 국방 관계에 대한 모든 법령을 달랄랄랄라 외우기 시작했어.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6개월 걸리대요. 6개월 딱 걸리고 나니까 국방부의 모든 법령에 대해서 아주 쫙 끼고 있는데 같은 과장들이 싸움을 했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단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싸우지. 이제 다 공부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아? 법령지 딱 갖다 내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끼투리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또들 그러십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될 건데.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50대들을 딱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20대 쪽에. 자, 세상 사는 법이 그래. 공부요, 공부. 예, 그러니까는 자기를 제대로 세우고 자기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거 공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나라에 큰일 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알았는데 그게 국방부를 너무 쉽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장악을 해서 장관하고도 이게 담당관이 이제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딴 사람은 브리핑을 할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해야 돼. 예. 다 해서 이제 그때에는 이제 병력 기피자가 그렇게 많은 세상인데 예. 기피자가 많은 세상인데 병력 기피자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장관이 야
경력 깊이자 네가 말해봐. 이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복을 이루고 나면 나중에 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토막토막 잘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량이 큰 사람은 그렇게 갔을 때에 그 다음에 능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 쓰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일에 종사할 적에는 반드시 공부를 우선하라. 반드시 어느 일이든지 일에 종사할 적에는 무슨 일이든지 공부를 우선으로 하라 하는 걸 저는 이건 제 말이에요. 여기 한비자 말 아니요. 한비자에는 그 도리에 따라서 하라고만 그랬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도리에 맞게 종사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불능성자는 성공하지 않음이 없는 자, 능히 성공하지 없는 자, 이 사람은 대능성 천자지 세존이요. 크게는 능히 천자와 같은 지위의 높은 것은 성공할 수가 있고요. 세력 하니까 천자지 세지요. 세력 그리고 천자는 높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자의 세력과 같은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고 성공하니까 왜 그러냐면 도리에 따라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천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이득 경상장군지 상록이언이와 적게는 쉽게 얻습니다. 무엇을? 경상장군 경상들 그게 왕후 장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 경상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재상급들이에요. 재상, 경상. 그리고 장군의 노고로 상을 받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공무원들은 잘하면은 녹봉을 줘요. 그냥 요즘 문서 한 장 가지고, 우수 공무원 무슨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녹을 준단 말이에요. 상으로 주는 것이 녹이요. 상 녹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거니와 도리를 버렸어요. 지금 거꾸로입니다. 이제 도리를 버려서 망거동자는 망령되게 거동한 자는 그 움직이는 것을 아주 망령되게 망동을 한단 말이에요. 망동을 하는 자는 사유 천자 제우지 세존이요. 비록 위로는 천자 제우의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위로는 천자 제우 자리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이 천자의 제우 자리를 길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래로는 의돈, 도주, 복축지 부라도 이게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부자들 이런 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의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가장 저기 하는 것이 뭘 하느냐 소금하고 철강을 가지고 그렇게 대부호가 돼요. 그래서 왕후장상보다 이 사람 부자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자를 이루었고 또 밑에 이제 도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범연데 월나라 장군이에요. 월나라 5월 동주하는 월나라지요. 월나라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범여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 중국 역사상 가장 미인 서시의 정원남이에요. 서시하고 결혼하려고 정원을 했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 평가를 정말로 애국충정이 간절한 사람이다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명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시라는 여자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해놓고는 올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해가지고 올나라 임금은 오나라로 붙들려가서 오나라 임금
타는 말 밥 먹여주고 말 목욕시켜주는 일을 해요. 임금이. 참 아주 중국 사람들 참 재밌어요. 그러면 오나라 임금은 전쟁에서 이겼으면 상대방 임금 죽여야 옳거든요. 안 죽이면 화가 꼭 오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다고 자기가 아량 넓은 사람이라고 소문 얻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이 사람을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아까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일을 시키니까 누가 따라갔느냐 하면 범여라고 하는 장군도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거기도 가서 이제 범여는 궁궐 밖에서 오나라 임금을 돕고 그런데 또 여자가 또 얼마나 똑똑했으면은 여자들이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서시라고 하는 여자가 얼굴도 천하에 제일 뛰어났는데 자기 약혼한 남자가 적국으로 끌려갔으면은 자기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궁녀가 돼요. 끌려가면 길이 나요. 잡히면 꼼짝없이 얼굴 이쁘니까 궁녀가 돼버리죠. 궁녀가 되는데 이래서 그 오나라 임금이 서시를 마누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어도 안 된다. 거절하죠. 여자가. 거절하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그 범해장군이다. 그러니까 범해장군 당장 부르죠. 임금이. 네 약혼 사람에 내 첩으로 들으니까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예욕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서시를 만나가지고 너는 임금의 후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임금의 비밀을 나한테 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 약혼한 남자가 딴 남자한테 가라가는 또 기분 나빠 죽겠는데 가서 예? 비밀을 알려달라 하니까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임금은 또 일을 못해요. 이놈의 여자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끝내 이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는데 서시가 결정할 때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남자는 범여인데 이놈의 남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나를 떠밀는 남자였고 자기가 좋아했으니까 저기가 했고 남자는 자기도 떠밀어버렸다 이 말이죠. 예? 이 사람은 나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이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이만큼도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몇 년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강제로 데려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몇 년간 자기한테 공을 들이니 내가 좋아했던 남자를 버리고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택하겠노라 이라고 딱 가요.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여자 똑똑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해. 비밀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줘요. 너 잘못 봤다 나를. 그 집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야 내가 비밀을 갖다 주지. 네? 세상에 그런 도리가 어디 갔느냐. 자기 좋아하는 여자 갖다가 남한테 주면서 비밀 얻어내가지고 뭐 하려고 너 그러냐. 네? 이 남자가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남은 나라에 가서 궁녀에다가 후궁이 됐을 망정 도리를 너무 잘 지키니까 이 사람은 죽은 뒤에도 미인으로서 도리 잘 지킨 미인 소문이라도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모시면은 장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딴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밀어내는 그런 고얀 놈으로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네? 뭐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재주가 뛰어납니다. 이거 범이라는 사람이. 장군의 지략도 뛰어나고요. 장군의 지략도 뛰어나는데 나중에 다시 올라라가 이겨요. 올라라가 이겨서 이 사람이 철공장을 하는데 뭡니까? 칼 만드는 거 있죠. 칼 만들어서 중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명검들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무슨 뭐 낙야검이다 무슨 검이다 무슨 검이다 하는 아주
그 역사 속에, 소설 속에 나오는 유명한 검이라고 하는 검은 전부 여기서 다 만들어요. 이러려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 검 하나 얻기 위해서 나라 하나 줘버립니다. 땅덩이를 줍니다. 예, 그 정도니까 얼마만큼 부고를 이뤘는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범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서실을 나무 남자한테 밀어넣은 것이 이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과연놈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과연놈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합의자가 여기다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연놈으로. 예? 과연놈으로. 도리를 잃어버린 과연놈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도리를 잃어버리고 망동한 사람은 설사 부자를 이루고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복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행가입니다, 오행가. 그게 옛날에 큰 부자를 하기가 쉬운 게 뭐냐 그러면요. 요즘 말하면은 역학가예요. 운명 점치는 사람. 예, 근데 여기에 집이 미어 터지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문왕입니다. 문왕. 예, 문왕이, 문왕 집에는 인산인해가 이루어져요. 자기 운명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기가 하늘을 뚫으니까 그 시대의 임금 주왕이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가 망합니다. 이 문왕한테 질투해가지고. 예. 그래 이제 문왕의 큰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문왕은 감옥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문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무왕인데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장군이요. 그 시대에 장군이니까 장군이 임금 쳐버리고 임금 내버리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이 사람은 장군으로 만족할 사람이요, 그냥. 왜? 근데 자기 아버지 감옥시키고 자기 큰형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빨을 가니까 그냥 자기 죽어버린다고요. 이 인간 세상은 전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자기만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예, 이런데 지금 전국시대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복축이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인데 이때에도 이렇게 오행을 잘 하는 사람은 집 앞에 이렇게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서 부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부자는 이렇다 하더라도 유실 기민인이 망기 자제하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부자이면서도요. 민인 그러면 민간 인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민인이죠. 민간인 인심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망기 제자연이라 그 재산들을 여기서 제 자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재산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가 그 재산을 잃게 됐다. 재산도 재산 잃으면은 생명도 잃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잘못 도리에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그 부자는 영원히 못 지키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비자의 사상은 자, 고관대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리를 지킬 줄 알아라.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리를 지킬 줄 알아라 하는 게 한비자의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중인지 경기도리 이 망거동자는 중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도리를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사람들. 도리를 너무 가볍게 경솔히 여기고 그리고 도리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망거동자는 망령 쉽게 하고 시울 이자니까요. 망령되게 하고 그러면서 거동을 모든 일을 진중하지 않을 때에 하는 자가 이 시울 이자예요. 모든 일을 진중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진중하게 안 한다. 쉽게만 한다. 또 그 다음에 망령되게 한다. 망령되게 한다. 무엇을? 거동을. 지금 거동은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예, 거동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망령되게만 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은 부지. 예, 맞아요. 경고망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부지 알지 못한 사람이다.
무엇을 몰랐느냐? 기, 화복지 심대, 도, 활은 약시할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화와 복이 심대하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하는 것은 뭐냐? 도리를 어긋나 버리면은 오는 것이 뭐가 옵니까? 화가 오죠. 도리를 지키면 오는 것이 뭡니까? 복이죠. 도리를 지키고 안 지키는 차이가 화와 복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심대죠. 그리고 도, 활은 도라고 하는 것이 넓을 활자 멀을 원자입니다. 넓고 먼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약시하라 그러면 약시하는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이걸 알았더면은 그렇게 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 도리를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하겠는가. 예,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인할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숙지 기극고 누가 그 극치를 알겠는가. 그 극치는 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언제든지 그 극치점이 있는 건데 그 극치를 알면은 잘못하지 않지요. 예. 이게 나날이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날이 살면서요.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수없이 적은 허물이 있어요. 별 허물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허물이요. 왜 그러냐? 살짝 거짓말한 것도 허물이죠. 살짝 남이 미워버린 것도 허물이죠. 살짝 남한테 질투하는 것도 허물이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수도 값도 없이 이 허물이요. 그런데 이런 허물은 극치까지 간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얘기했죠? 그런데 극치에 가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생명에 손상을 입혔거나 남의 집안을 망하게 했거나 이러면 극치잖아요. 이게 이 극치. 그런데 이 극치도 사람의 업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으리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의 하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가 죽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렇게 생명이나 이런 도리에 대해서 진중하게 공부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 죽어버려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세상은 죄 짓기도 무지하게 더 쉬워져 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극치를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극치를 누가 알겠는가 했느니 정말 알기 어려운 이 극치점을 잘 이해를 해서 극단적인 데까지 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 장자도 그랬거든요. 죄를 질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는 짓지 말라. 감옥에 갈 정도는 짓지 마라. 예? 죄를 지어도 죄가 없으면 성일이고 죄가 없으면 현인 군자죠. 그죠? 그런데 감옥에 갈 정도는 짓지 말아라. 이러거든요. 네, 감옥에 갈 정도는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극치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너무 잘못 가니까 극치점에 가니까 감옥까지 가버리더라. 거기까지는 안 가게 한다. 네, 이런 말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인 막불 역부기 전수로되 사람마다 불욕 원하지 않은 자가 없다 한데요. 이 욕자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뭡니까? 원이요. 희망. 희망이라고 할 때 이 욕자 써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욕심을 부립니까? 부기전수예요. 사람마다 여기 부기전수를 뭘로 바꾸면 아주 쉽나? 부기장수. 부기와 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예. 부기장수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이 말이죠. 네. 불욕이니까 하고 싶죠? 네. 전부 부자 되고 싶고 귀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장수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으나 그런데 미유 능면어 빈천 사요지 화야니 그런데 면하지 못한다.
미유 능면 면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유는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능면 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면하지 못했어요? 빈천한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요는 잘못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화를 능히 면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귀장수 하고 싶은데 거꾸로 부귀를 못 얻고 빈천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은데 요절해버렸다. 이걸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부귀하고 장수하고 싶은데 부귀장수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네. 그런데 필력 부귀전수로 돼 반드시 부귀장수를 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마음으로는 부귀장수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말일자가 그런데요. 그 빈천사요는 지금 빈천하고 요절하는 것은, 사요는 그냥 요절이라고 하십시다. 빈천하고 요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전부 우리가 부귀공명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부귀공명의 정반대잖아요. 부귀도 못하고 빈천하고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못 살고 빨리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뭔가 하면은 불능지어 기소욕지할세니라. 뭐냐 그러면은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책입니다. 이르지자가 제일 끝에 나왔죠? 이르고 싶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싶다 합니다. 이르려고 하고 싶은 이르려고 하고 싶은 것, 바소자. 순서대로 책입니다.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됐어요. 끝에서 올라갑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뭡니까? 불능지여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은 부귀공명인데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대신에 이 사람은 빈천하고 이 사람은 요절하게 되어 있다. 부귀공명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부귀공명의 정반대로 가는 이유는 부귀공명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풀어가느냐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실기 소욕지로인 망행자지 위민이 이랬어요. 무릇 가고 싶은 길이요. 지금 소욕지로 가고 싶은 길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려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 길을 자기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은 동쪽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의지 강한 훈련해야 돼요. 의지 강하게 하려면은 이 가장 의지로서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의지인 그러면 방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방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8살 적에 지나가던 관상을 보는 사람이 참 혀를 찹니다. 8살 먹은 아이를 보고 평생 무불성지상이라고, 평생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는 놈이구나 이랬는데, 8살짜리가 탁 알아듣고, 선생님 평생 무불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꾸로요. 네? 평생에 성공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래도 너는 안 돼. 그러고 혀를 끌고 차고 지나가 버립니다. 15세부터 그런 8살짜리가 지나가는 사람 말을 알아줄 정도니까 동네에서 천재로 유명해요. 천재인데 15살부터서 과거를 응시하는, 한갑 때까지 과거를 합격을 못해. 그러면 관상 본 사람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기가 막히죠. 평생 무불성지상이죠. 근데 한갑이 됐는데 과거 준비를 또 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한갑인데, 그러다가 관상가가 또 나타났어요. 한갑에. 그때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나타난 이 사람이 더 뭐라고 하느냐, 천정무언이로구나.
우물을 파는데 물 안 나온 우물을 파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리 파도 그 물은 너는 안 나와. 예? 안 나와. 천정무원이로구나. 이렇게 타겠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천정무원가 이렇게 토를 바꿔버립니다. 천정무원이로다 했죠. 이러다가 무원가 무슨 말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물 안 나온 우물 있어? 이렇게 파는데 물 안 나온 우물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방해다. 기어 방해야 하오. 예, 기어 방해야 하오. 세상 사람은 다 되는데 방해 너는 안 돼. 딱 이랬어. 다른 사람은 우물 파면 다 나와. 예? 근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토 한 자 또 바꿉니다. 기어 방견들 하리요. 세상 사람이 다 되는데 어찌 방개라고 안 되리요. 그에 급제했어요. 요 정도 되면 어때요? 의지가. 네?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요 소년 등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한갑 때까지 굽히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예? 아는 것 때문에 후대에 수없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있어도 과거에 급제한 것 가지고 명성이 남지는 않는데 이 사람 남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데 의지를 가지려면은 최소한대로 방개라는 사람처럼 의지를 갖든지. 근데 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은 괜찮은데요. 나중에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망동이 그 문제예요. 망동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제 혼자서 그 일본 사람들 싫어하고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말해도 하나도 나 따라서 자 스님도 일본 안 간대 그러니까 나도 안 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내 말 들어도 다들 일본 가거든요. 근데 나는 안 가요. 네,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나라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나라. 그래 딴 사람은 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 일본 못 가서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일본 못 갔다고 눈이 뭐 탈이 나기를 해요. 네? 세상들 뭐 그게 거기 갔다가 담 몇 푼이라도 왜 던지냐. 네? 저기요 저하고 같지 않은 것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을 자기 일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네? 네? 중국에 바로 백두산 뒤에 할빈에서 살면서도 백두산서는 안 갔다니까요. 왜 백두산을 중국 땅을 밟고 가냐. 네? 평양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지 왜 중국 땅을 밟고 가냐. 안 간다. 안 가요. 다른 데 다 가지.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는 안 간다. 사람이라는 게 좀 어떻게 역사적인 뭐 한가 의식이죠. 내 혼자 안 간다고 무슨 하나도 변화 안 와. 안 와도 나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안 한다. 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 하는 도리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 이제 보면은 뭐 나도 한번 안 가볼까 하다가도 기분 나면 가버리거든. 마음 내나 마음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망행이라고 얘기해서 망행 맞지 나왔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느냐? 망동을 잘하는 진짜 망행을 잘하는 사람이 일본입니다. 망행을 너무 잘해요 일본은. 네. 이게요 속하고 끝하고 껍데기로는 하이하이 하면서 무릎 딱 들고 고개를 수백 번 저하려는데 속으로는 야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분 나쁜 성격들이에요. 네? 기분 나쁜 성격. 거기서 다 속아. 전 세계가 속아. 전 세계가. 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망행하는 사람을 일러서 뭐라 하느냐? 미혹한 사람이다 썼습니다. 지금은 어리석을 우자를 쓰지만은 이때만 해도 춘추 전국 시대니까 어리석다고 쓰질 않고 어리석을 미자로 썼어요. 이해가 됐죠?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런 글자 쓴 것을 보고 이 어느 시대의 문장이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지요? 예. 어리석을 위자를 썼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안 됩니까?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요절을 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부귀공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부귀공명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리석어서 이겁니다 지금. 그래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면은 뭐가 이제 아주 관건이냐?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납니다. 집중력, 지구력 두 가지뿐이에요. 어리석으면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집중력이 없이 큰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안 돼요. 큰 공부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중력을 한번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원을 발해야 돼요. 집중력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집중 연습해야 돼요. 집중 연습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툭 건드려 버리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한 군데만 건드려 놓으면 돼요. 인간은 이게 수없는 이게 혈도가 있듯이 그 혈도 하나만 틀어버리면 온 전신의 건강이 이루어지듯이 사람에게는 정신세계에도 한 군데가 맥혀 있으면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애원하면 잊어버리고 애원하면 잊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딱 건드려줘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그 건드릴 자리를 자기가 빨리 찾아야 돼요. 찾으면 바로 집중력이 이루어집니다. 집중력이 이루어졌거든. 그 다음은 반복하는 지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성공의 비결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봅니다. 미지.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능지어 기 소욕지으니라. 어리석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더라. 자기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혹해서 그렇다. 미혹해서 그렇다. 그럼 이제 미혹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되겠죠. 미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여기는 이게 한비자 시대에 노자에도 없고 공자에도 없습니다. 이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에서 벗어나려면은 불교처럼 집중력을 항상 해라. 지구력을 가져라. 집중력을 항상 하는 데는 무엇을 해라.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불교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바꾸고 나를 성공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불교로 와야 되는데 불교에 와서 그냥 옛날처럼 무릎팍 깨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에? 그래도 이해 안 되면은 할 수 없고, 공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맞겠죠? 그래서 지금 미하면은 정말로 능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룰 수가 없느니라. 금 중인지 불능지어 기 소욕질세. 요즘 사람들은 능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부귀를 원하면서도 부귀를 이룬 사람이 적고, 이게 명성을 얻고 싶으면서도 명성을 이루는 사람이 적더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고로할 미라하니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효에 딱딱 붙는 게 있어요. 거기에 뱀사자가 있어요. 뱀사자가 복덕에 뱀사자가 붙으면은 그놈이 뱀사자가 복덕이 되면 밥이 먹을거리예요. 먹을거리. 뱀사자가 딱 붙거든요. 사사삼이 똑같아요. 너 무슨 개 나왔냐? 그러니까, 뱀사자인데. 스님은 무슨 개입니까? 나도 뱀사자.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그러면 너 저녁,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뱀사자인데, 국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명대사가, 에이, 자식아. 무슨 국수냐? 빵이다. 그러니까 주인 남자가 제자가 훨씬 낫거든. 그러면 자기가 국수하라고 했으니까 훨씬 낫거든. 아이고 스승이 진짜 제자만 못하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 딱 산에 들어오는데 빵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 똑같은 뱀사자인데 왜 이렇게
빵이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녀석아, 뱀이 낮에나 쭉 뻗고 다니지. 밤에 쭉 뻗는 뱀이 그러니까 내가 딱딱하게 들고 앉았으니까. 빵이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세상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묘양산에 가서 서산 스님이 돌아가시려고 또 가서 계시는데, 이게 돌아가시는 데 가서 문병도 가야 되고 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사면대사가 도에 아주 물이 올라서 극치에 이르렀어. 예. 도에 극치에 이르러가지고 막 이 세상이 막 그냥 활보를 하는 때라. 지금은 인제쯤 가면 이제 우리 노장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여러 개 하고 이제 끼어 올라가요. 그 묘양산 때 가는데 또 보니까 이 자식이 터덜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서사스님이 감지를 하고 이렇게 문 밖을 이렇게 대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사명이 아주 당당하게 오거든요. 당당하게 딱 오니까 이게 시 웃었지 이제 서산스님. 그러니까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자기 스승이 문에 기대고 서 있는 걸 보니까 날아가는 새를 딱 잡더니 사명이 스님 이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고얀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서산 스님이 발을 하나를 문 밖으로 내놓고 발 하나를 튀어나놓고 내가 나가고 있느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새를 날리면서 참 끝까지 저런 분들은 이를 못 이겨먹는다. 예? 그런데 요런 경쟁심은 사명대사를 엄청나게 키우고, 사명대사만 키웁니까? 서산 스님은 서산 스님대로 제자놈이 지금 턱 밑에 자꾸 따라 붙으니 공부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공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서산 스님의 가장 아주 백미는 사명대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산 스님은 일본에 특사를 가죠. 서산 스님은 특사를 가도 사명대사가 달라요. 딱 특사를 가니까 일본에서 글을 제일 잘하는 중을 딱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 서산 스님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또 도착하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가지고 아주 요즘 말하면은 그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외교관이 서산 스님 앞에다 탁 놓고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관계는요, 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경쟁적 관계로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떠가느냐, 일본 그 관리가 방중 남기온이여 석상 남생처라. 방 가운데서는 구름이 일어날 수가 없고 도류에서는 풀이 나지 않는다. 여의 하산조가 내 참 봉황문고 너 어느 산 좁새 새끼가 감히 봉황의 무리에 맞는가 하고 이게 딱 글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 서산스님이 그거 떨어지자 말자. 넌 청산학이어서 상유 백운간 타가. 나는 본래 청산의 학인데 항상 그래서 백운의 사이에 놀다가 일조 운무지나야 하루아침에 구름이 흩어진 바람에 오랑야개군 이러다 잘못 돌리다 보니까 달구 새끼들이 몇 개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이게 외교관들이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 외교관들이에요. 전 세계를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를 가장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외교관은 미국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외교관을 공부하는 미국 학생은 공부하는 과정에
외교관의 집에 가서 몇 달씩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외교관의 일거일거를 봐야 돼요. 미국에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교관이 미국 외교관을 당할 장사가 없는데 요즘 변화가 일어났어. 중국 외교관 때문에. 중국 외교관이 아까 서산 스님하고 일본 사람과의 하던 이런 식을 써요. 딱 상대방 기를 죽인다고 해요. 방법이 없어. 기가 팍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기 죽은 놈이 다 양보하게 돼 있어. 예? 다 양보하게 돼 있어. 예, 이런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것이 대통령 누구입니까? 돌아가시니까 말해도 되겠지.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은 미국 가자마자 아주 오만하게 울거든. 예, 오만하게. 그래가지고 혈맹 동반자 입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래 동반자다 그래서 쌀 개방해라 도장 찍어라 도장 찍고 와버렸죠. 가서 손에만 잡고 나고 하나도 못 들어가 버렸죠. 가장 가서 한마디 딱 던지는 게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분은 김대중 씨인데 그분은 믿고 가서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왜 안 본지 아세요? 6.25 때 오셔가지고 미국 모든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감사드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너는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네. 손해를 안 보고 오는 거라고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장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외교관들이 중국 외교관들이다. 그래 못 당해요. 예, 이 말 하나 딱 던져놓고 딴짓 하고 딴 말 하나 딱 던져놓고 엉뚱한 짓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거 벌써 2500년 전 한비자 시대부터 고개 훈련된 사람들이라고요. 예? 예,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이 글들을 중국 사람들은 벌써 대학 나오고 하면 다 잘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예? 잘 통해서 알아. 그러면 알면은 뭐가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자기 살림살이가.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가 원하는 바에 능히 이루지 못한 대중들은 못하지 않아요. 이렇게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 천지지 부판으로 이지어 금이라. 천지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고 사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렇게 썼어요. 예, 천지가 생긴 이래로 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자기 원하는 것은 다 이게 못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지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이어지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고로왈 인지미야 사람들이 미혹한 것이 뭐라고 했는가? 기일고이구이라 하니라. 그 날이 옛날로부터서 이미 오래됐다. 뭐가? 미혹한 그날이 사람들이 미혹하게 산 그날이 옛날부터 이 고자가 영고 고자가 옛날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부가 다 어떤 사람들 판이 이루어졌느냐 미혹한 사람들 판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늦던 사람은 너무 적고 미혹한 사람들이 전부 미혹하게 판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세상이 됐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